납판 판매와 시공을 하는 방사선 차폐공사 전문업체 박성진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납판 시공 도면 보며 설명 듣기, 줄여서 납도설의 세 번째 영상으로 차폐문, 납유리의 프레임 시공하기입니다. 납도설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공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폐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문의 전화가 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목재문으로 차폐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답은 절대 차폐를 할 수 없습니다. 방화문으로 해야 됩니다. 슬라이딩 도어도 마찬가지로 철제문으로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라면 계속 거래하고 있는 방화문 업체가 있으시죠? 납판을 주면서 문 안에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방화문 2개 정도는 따로 돈 받지 않고 해줍니다. 고정거래처니까요. 그런데 가고 나면 이거 너무한 거 그런데 개인 병원들 다녀보면 엑스레이실 문이 목재인 경우가 많죠. 그 이유와 방사선 차폐를 납판으로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야 이해가 더 잘 될 텐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의 주제로 하겠습니다. 납도설의 네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을 뭘 만들어야 하지? 라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영상 만들다 보면 다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네요. 개소리야? 차폐 방화문의 프레임 설치. 단면도입니다. 잘라서 위에서 본 모습이며 스케일 없이 보기 편하게 작성했습니다. 검정색 굵은 선과 빨간색 굵은 점선이 납판을 표기한 것입니다. 도면상의 오른쪽 아래 부분이 기존 벽체입니다. 저는 경량 벽체로 표현했지만 기존 벽체는 여러가지 재질의 벽체가 될 수 있겠죠. 프레임은 납판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벽에서 이어온 납판을 프레임 안쪽까지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의 사춤은 빗금쳐진 부분까지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납판을 시공하고 나면 사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들이 더 프로이시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사춤은 꼭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안 하면 문 닫을 때 빈 깡통 소리나 종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프레임을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납판을 시공할 두께와 마감재의 두께까지 더해서 프레임의 내부 너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벽체의 두께가 150mm, 그리고 납판을 시공할 두께는 10mm, 스터드나 목재 틀의 두께는 40mm, 석고보드 두께는 20mm라고 가정하면 프레임의 내부의 너비는 220mm가 됩니다. 벽체보다 프레임의 내부 너비가 작아도 상관은 없으나 문 속의 납판과 벽체에서 오는 납판은 무조건 겹쳐져야 합니다. 납판을 시공할 공간의 두께는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납판은 시공 시 최대 6장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면 빨간 원 안에 4장이 겹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나 탁가로 고정 시 납판을 잘라 덧대는 부분이 2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6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할 납판의 두께가 1mm라면 6장이니까 6mm입니다. 6mm에 50%를 더해주면 9mm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반올림을 해줘서 10mm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판 1mm 시공 시 시공하는 공간의 두께는 10mm가 됩니다. 프레임과 벽체에 시공한 납판 연결하기. 오른쪽에 보이는 도면은 기존 벽체에 차폐문 프레임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도면이 기존 벽체에 차폐 시공을 하고 마감까지 된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납판이 삽입된 문이 있습니다. 벽에서 이어진 납판을 프레임의 문과 가장 가까운 구석까지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빨간색 점선처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작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검은색으로 표기된 납판처럼만 시공해도 차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도면은 문이 반대쪽에 설치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검은색 굵은 실선으로 표기된 것처럼 납판을 시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문 내부에 있는 납판과 벽체에서 이어온 납판이 서로 겹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능한 길게 절곡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5mm는 넘어야 합니다. 방화문이 양계 도어일 경우. 단순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문과 문이 만나는 곳만 니은자 형태로 문을 만들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문이고 검정색으로 표현한 것이 납판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 아니면 양계도어를 사용하는 곳을 못 봤습니다. 발전소, 연구소 등의 차폐 공사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발주하지 않고 방사선 차폐 전문 업체에 직접 발주합니다. 종합병원은 규모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에 발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방사선 차폐 전문 업체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은 여러분이 시공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납유리의 프레임 설치. 납유리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이 프레임인데요. 프레임 안쪽의 너비는 차폐문 프레임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납유리 프레임은 나중에 도색하는 것보다는 스테인레스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미러는 빛이 반사될 수 있으니 헤어라인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춤하지 않아도 되니 차폐문 프레임보다 시공이 매우 간단합니다.
프레임 설치 후 납유리를 끼워 넣고 실리콘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단 납유리는 규격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사 거의 완료 전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빨리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나 주의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도면상의 파란색이 프레임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직각의 프레임은 가공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프레임은 사선으로 절곡하여 시야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가공과 시공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프레임을 선호합니다. 최대한 이해되도록 노력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하고 내용이 이해되는 분들이 많으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분은 전화하시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3회 이상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다음 납판 시공 도면 보며 설명 듣기 줄여서 납도설의 영상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차폐를 납판으로 하는 이유를 준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작성해 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